사실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어디예요? 강원도에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발표가 뒤늦게 났기 때문에 강릉 시민들이 전부 다 패닉에 빠져 있는 거고, 저는 이번 발표가 100% 윤정부의 거짓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속보로서 이 얘기를 좀 다뤄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일단 먼저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갑자기 가져온 거기 때문에 기사가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이게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그 IRBM 이거에 대응해서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을 사격을 했다. 그렇죠? 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새벽 1시에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이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 발사 직후에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쐈는데 우리 쪽으로 떨어진 거죠. 바보야? 바보냐고. 문제는 이 사실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뭔가 정체불명의 불빛이 날아왔고, 그게 비행장 안에서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7시간 동안 엠바고를 하고 내용을 안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이유 첫 번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500km 거리를 비행을 했고 1,000km 고도 상공에서 떨어진 중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공을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대응하게 되면 대부분 같은 급의 미사일을 여러 발을 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쏜 거는 에이테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부 주장으로. 에이테킴스는 300km짜리 단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급이 안 맞는 걸 왜? 그래서 이거를 정부 대응용으로 발사했다고 하기에는 대응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었죠. 보통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쟤들이 쏘면요 4시간, 5시간 안에 다 쐈습니다. 그 4시간, 5시간 대응 거리도 미군한테 통보하면서 걸린 시간인 거고 그 이전에 다 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며칠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짧은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거야. 일단 이런 식의 반응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보복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이승만 때랑 똑같은 상황 벌어질 거라니까. 우리는 전쟁이 벌어져도 벌어진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로.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여기서부터가 팩트입니다. 강릉 시내, 그러니까 비행장 쪽에서 폭음과 화염이 일어난 시기는 정확히 말해서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밤 11시. 그렇죠. 그래서 밤 11시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소방차가 기지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염이나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게 1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어. 그래서 1시까지 계속되는 신고 11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 소방서는 11시에 출동을 해서 부대 입구에 갔다가 훈련 중이다 라는 얘기만 듣고 돌아옵니다. 이 팩트예요. 이 뉴스에 안 나와 이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2발씩 발사한다면 원래 에이테킴스는 300km짜리고 2발씩 담겨져 있어요. 쏘면 미사일이 발사되면 푸숑 하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폭음이 일어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냥 뿅. 왜냐면 날아가고 나면 이미 발사체가 쪽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하 3, 4, 5 이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폭음이 연달아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폭음이 1시까지 났단 말이야. 강릉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강릉 시민들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찍었어요. 근데 그 미사일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의 미사일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난 날아가는 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날아가면 네. 슉 날아서 쑥 간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날아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지. 그렇죠. 속도가 그럼 빠르니까. 그걸 뒤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거를 아무리 길게 봐도 볼 수가 없지. 20초 이상을 못 봐요. 그 속도를 생각을 하면. 아니, 이미 1분만 지나면 1초가 아니라 1분만 지나면 10km, 20km를 가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육안에 육안으로 안 보이냐고. 보이지. 소리만 나지. 소리만 나지. 근데 계속해서 폭음이 일어났단 말이야, 한시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그 안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거야. 폭발 사고.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 사고 이후에 한시에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낙탄을 해갖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떨어졌으면, 미사일이 떨어졌으면 엄청난 폭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 같은 게 상상을 초월할 텐데. 그래서 이제 탄두는 안 터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도 맞지가 않는 게, 이런 그 훈련용의 미사일을 날릴 때는 무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탄두를 빼고 그냥 빈 미사일을 날리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1시에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그게 우리한테 낙탄됐다 그러면 11시에 있었던 연속된 폭음과 화염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불이 왜 나? 비행 기지에. 그렇다고 치면 뭔가 이게 모종의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엠바고를 걸어서 7시간 동안 막았고, 이걸 수습하는데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렸으며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하다는 뭐가 거예요. 일단 현무투 발사 후 비정상 낙탄이라는 건 틀린 말. 틀린 말. 이건 틀린 말. 네. 자, 그러면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 저는 이게 미군하고 연관된 사고라고 봐요. 일단 미군이 발사하려던 미사일이 오폭을 했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는데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린 거예요. 미사일 5발을 쐈는데 강릉 시민들은 계속해서 화염과 불꽃을 2시간 이상을 경험을 했고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 한 발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들렸다고 하더라도 폭음이 5발 이상 더 들렸다는 얘기는, 또는 그 간격 안에 들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정상적인 미사일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이, 첫째로 에이테킴스가 아닌 다른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에요. 우리 측이 아니라 미군 측이.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에이테킴스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설 개선, 그러니까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짧아. 그래서 장거리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장거리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거리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0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다 1500km 이상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쵸. 썰은 있지만 네. 얘는 800km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800km인데 4톤이래. 희한하죠. 그 얘기는 뭐죠? 너무 뚱뚱해. 응. 그러니까 요걸 2톤으로 줄이면 1600km가 되는 거고, 1톤으로 줄이면 2400km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정도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미군이 갖다 놓는 미사일은 장거리가 되면 바로 러시아나 그렇죠. 중국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800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홀수를 좋아하나? 뭐 358 뭐 이런 식으로 나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8은 홀수가 아니야. 그렇구나. 800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800이 넘으면 북경에 닿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경에 안 닿는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자꾸 800km라고 붙이는 거지, 사실 미사일의 거리는 탄도 중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 첫 번째는,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1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번에 몰래 하다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한국에 없었던 미사일 발사를 하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1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우리 쪽 이게 그러니까 미군 측 이게 우리 지금 그 해안 쪽에 와 있잖아. 네. 동해안 쪽에 와 있잖아. 미군 측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북한 쪽에서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대응 내지는 오폭으로 실질적으로 원점 타격을 당한 건 아니냐라는 걱정도 된다는 거지. 물론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미군이 훈련 중에 만일에 미군이 자동이잖아, 걔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군 함선 주변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가 혹시 이것 때문에 일종의 시스템으로 원점 타격을 당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세 번째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이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뭔가 심대한 사고가 생겨서 이거를 우리 쪽이 뒤집어 쓰는 쪽으로 미군한테서 일종의 오더를 받은 거야? 오더를 받은 게 아니냐.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11시에 4발 쐈고 1시에 1발 쐈는데 한 발 쏜 게 사고가 나가지고 11시부터 폭발음이 계속 이어지고 섬광과 불꽃이 일었다. 이거는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 괴이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왜 미군이라고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응? 왜 미군? 우리 측일 수 있잖아요. 국군일 수도 있잖아요. 국군인 경우에는 그러한 대응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죠. 현재로서는. 결국은 우리가 미사일,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요격한다고 하잖아요. 요격할 수 있어요. 미사일 발사한다고 치면. 하지만 그 시스템을 한 번도 우리 시스템에서 비전시인 상황에서 활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군일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내용을 모르죠. 군과 언론이 엠바고를 걸었으니까. 이게 일상적인 오발이나 오폭 사고였다고 하면 이게 7시간씩 엠바고가 걸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사고 나면 바로 그렇죠. 발표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사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상해갖고 신문들을 봤어요. 근데 점점 더 정보가 적어져. 처음에 11시부터 폭발음이 있었다. 없어졌어요. 11시 1분부터 네.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없어졌어. 소방서가 출동했다? 없어졌어. 1시까지 섬광과 불꽃이 일었다. 없어졌어, 기사가.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최종 기사는 11시부터 11시에 4발 쏘고 1시에 1발 쐈는데 1시에 1발 쏜 게 이게 사고가 나서 불이 났다야. 그럼 11시에 있었던 소방차 출동은 뭐가 되냐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거 국정감사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나온 기사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나온 기사들의 소방서 출동해서 미군기지 훈련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제일 정확하게 거기까지가 팩트인 거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었고 추가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가 있고 그리고 강원도 주민들은 폭발음이 11시부터 계속 1시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사를 보니까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막 그랬대요. 강릉시 민원에도 신고하고 소방당국도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해서 소방당국에 갔다가 훈련이라고 다시 3분 만에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해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훈련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폭발음이 계속 들리니까 이게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군용기가 추락했다.
비행 중에 추락했다라는 얘기로 또 한동안 10시, 11시, 아니, 1시, 2시 막 이럴 때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느끼기에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오전 7시쯤에 합참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한 7시간 넘게 한 그 그렇지. 시간 동안 주민들은 이게 전쟁이 난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 더군다나 강릉이잖아. 응. 바로 북한이랑 인접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펑펑 폭발음이 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훈련이니까 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없어. 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강릉이 특히나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강릉 시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는 끊임없이 국회의원은 국힘당이 돼요. 권성동 지역구잖아요, 거기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를 여러분이 뽑으셔가지고 무슨 사태를 맡고 있는지, 이게 국회의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 대통령 선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가 아니고 그게 직결된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였으면 이런 일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레기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뭐냐 밝혀내라 이러고 정부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기레기들이 먼저 했겠죠. 예.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미사일을 쐈고 그게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그 결론을 들어보면 일단은 미사일 자체가 됐든 뭐가 됐든 발사가 된 게 아니라 폭발이 기지 안에서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거고, 그걸 지금 우리가 했다라고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런 뒤집어 쓰의 결정을 나게 된 이유는 이건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 걸려서 뒤집어 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그냥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7시간 또 뭐 한 거야?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는. 근데 막 이제 사태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건 옛날에 천안함에 의한 피격. 예.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 뭐죠? 수중어뢰? 네, 수중어뢰요. 수중어뢰 얘기도 있고. 수중어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충돌에 의한 좌초가 있었을 때 3일 동안 제대로 보도가 안 됐던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천안함 폭발 사고 때 저는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수업을 오신 강의를 하던 교수님의 한 분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북한 담당을 하는 팀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천안함 사고가 딱 터졌는데 이분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사태 파악은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계속 들어오지만, 이제 본인도 휴민트를 이용해가 중국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알아보고 막 이런 상황을 거쳐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떻게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믿을만하게 얘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일단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는 뭐 그 당시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발표된 거는 당시에 북한이 당연히 한 행동으로 발표가 됐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몰아갔거든요. 어뢰 1번 어뢰 그때 그건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이면요, 우리 군이 출동해갖고 조사해서 진상 밝히는데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 그냥 2시간이 뭐야? 뭐 그냥 상황 문책하면 돼. 야, 뭐가 터진 거야? 뭐가 날아온 거야? 누가 쏜 거야? 아이. 왜 이렇게 된 거야? 1시간이면 조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7시간. 와. 7시간 동안을 걸려갖고 아마 경은 자고 있는 동안 골이 뽀개지도록 연구를 해놓고 내놓은 결론이, 우리가 쏜 미사일이 우리 기지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오폭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란 말이야. 진짜 어이없네. 진짜 이거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언론이 저대로만 써주고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송 작가가 이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것 갖고 또 다른 의혹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단순한 미사일 오폭에 의한 사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유망한 시나리오는 저는 1, 2번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그렇게는 절대 안 밝혀지겠죠. 1, 2번이 뭐였죠 아까?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쏠라다가 실수한 거.
두 번째는 미사일 쐈는데 우리 측 훈련 상황에서 미군이나 이런 쪽에서 일본 같은 데서 혹 자위 공격하는 바람에 거기에 원점 타격당한 거. 세 번째는 뭔가 심대한 작전 중에 심대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진짜 북한 쪽에서 대응 보복 뭐 사격 같은 걸 당했는데 이걸 갖다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3번은 좀 3번은 좀 아닌 것 같긴 북한이 한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누가 쏘더라도 중요한 건 미사일은 날라왔다는 게 나는 결론일 것 같아요. 날라왔다? 그럼 자체적인 폭발 사고는 아니야. 무슨 뭐 무기고에서 불나서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뭐가 날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쏴서 우리를 맞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게.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의 현무2라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무2는요, 개발돼서 배치된 지도 얼마 안 된 새 미사일인데다가, 그리고, 궤도를 날아가면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계속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유도가 가능한 미사일이고요. 애초에 보관을 할 때부터 이 미사일 자체를 안정 보관 형태로 해갖고, 그러니까 헬륨이나 이런 불활성 가스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들어진 상태에서 외부 작용이나 뭐 온도나 뭐 이런 부식에 의해 갖고 고장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현무 미사일이 지금까지 발사나 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오발을 해본 적이 없거든. 윤 정부 들어와서 처음 오발하는 거야, 지금. 그러게.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런 오발 사고 이상한 거 없었잖아요. 외교 참사 프레임 전환용이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이제 그러기엔 들어오고 너무 큰 게 있는데. 터졌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였다면 동네방네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겠죠. 1분 만에 보도했겠죠. 그럼. 보도받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북풍 만들었겠죠, 차라리. 북한이 쐈다 이랬겠지. 내가 쏴서 내가 쳐맞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스스로 국방부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북풍도 아닙니다. 이거 스스로 셀프 자해인데 뭔 북풍이야. 그러니까. 진짜 북풍을 할 거는 북한한테 고사포 맞았다고, 북한이 쐈는데 우리나라 지역에서 탄피를 줍는 그런 희한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지. 김병주 의원 페이스북에 우리 군의 대응과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 오늘 7시 30분경 군이 낸 첫 해명에서는 현무2 발사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렇지. 네. 사고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김병주 의원님은 아마 내부 정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들었지만 말을 코멘트 못하는 통해서. 거겠죠? 그렇죠. 들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자, 있는 거죠. 우리 국방위원 두 분이 김병주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님이 거기에 들어간 게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다. 니들은 잘못 건드렸어. 이거를 국방 쪽에서 건들만, 어저께 국방장관, AI 최첨단, 전력 보강한다고, 그거 하다가, 그게 지금 해놓은 거 있어요? 없는데 앞으로 3개월 남은 동안 하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그게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다각도로 아주 작사를 냈거든요. 근데 묻는 이제 말에 대답하라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킬체인 부정하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딱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나온 결정이 없는데, 3개월 동안 연구해갖고, 국방전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안을 완성을 시켜갖고 예산에다가 집어넣겠대.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가능하냐고 작사를 냈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냐 없냐 갖고 작사를 냈는데, 아무튼 요 문제는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두 분 다 힘을 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국감장에서 의제로 삼아갖고 진짜 제대로 파봐야 됩니다. 이거 만약 이재명 대통령 상황에서 만약 미군들이 자기네들이 실수를 한 거였다면 요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미군 탁 올가맬 수 있는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진짜 미군이 오폭을 하거나 일본이 혹시라도, 왜냐면 일본은 좌이다가 최근에도 자기네 해안선 쪽에다가 오폭 사고 낸 게 불과 서너 달 전에 있었거든요.
뭔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혹시 동해안에서 훈련하던 일본군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 왜냐면 일본으로 미사일 날아가고 가뜩이나 지금 쫄아 있는 상태 안에서 혹시나 그런 짓을 했다. 만약 그렇게 밝혀진다고 치면 뭐 한일 관계에 그게 밝혀지겠어요? 안 끝장이지. 밝혀지겠죠. 안 밝혀지겠죠. 밝힐 수 있다니까. 어떻게든 밝힐 수 있어요. 이 군사 문제에 대한 이거는 산불이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확실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만 이루어진다고 치면 외계인이 폭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루어지게 해야죠. 경이잖아요. 경이지만 경은 미필자고 우리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국정감사 때인데 아예 도끼를 갖다 주네요. 이걸로 발등을 찍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